예,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다. 총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다. 예.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때 내려지는 거라고 계엄 실무 편람에 규정돼 있네요. 예. 좀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관리관님. 네. 지금 계엄 실무 편람을 보면 계엄 선포 절차가 있어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있고. 비상대책회의 했나요? 열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계엄 선포 요건, 이게 위법한 건지 국가 비상사태인지 계엄이 적절한지 이걸 검토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선포안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안이 작성이 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나요? 대통령 보고 전에?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일어나서 심의, 하시죠.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계엄 선포 심의를 국무회의에 하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정상적으로.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한 결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그러면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없었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통한 계엄 선포안 작성이 없었고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딱 하나 된 게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심의한 것만 있어요. 전제가 무너져요.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비상사태냐. 이게 계엄 실무 편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육군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시간 기억하십니까? 예. 몇 시입니까? 10시 30분 그때요. 10시 30분에 계엄사령관 임명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부대 출동 시간 전입니까? 후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인 걸로 저는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이죠. 그러면 전에 임명됐으면 부대 출동 명령은 누가 하는 거죠? 계엄법상? 계엄법에는 아니고 그냥 현행군 예. 지휘계천상에서는 예. 지휘관들이 출동 명령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령관이죠. 네네, 사령관. 예. 예, 계엄 사령관. 사령관. 예. 출동 명령 하셨죠? 후에는 계엄사령관이 있는데 저는 출동 명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임명되고 나서 부대 출동이 이루어지는데 출동 명령을 안 내렸어요? 국회 출동, 그다음에 성관이 출동. 네. 예?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대 출동에 대한 명령은 안 내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명확합니다. 그 정도로만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실탄 지급 여부 아까 나왔었는데 지휘관에게 작전 중에 경계용 실탄을 지급합니까? 지금도? 지휘관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5분대기 소대만 가지고 다닙니다. 예? 평상시에는 5분대기 소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만 가지고 다닙니다. 계엄 사령부에는 실탄 지급 의무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냥 빈총 들고 나가요?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께서 방첩사와 특전 사령관과 통화하셨죠? 사령관 임명 전에는 통하지 않고 진행 과정에 그러니까 통화하셔서 병력 준비 사항 확인하셨습니까? 준비사항을 확인한 그런 통화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네, 명확합니다. 예,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좀 이따 질의는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금 총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패싱 당하고 총알바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령관만 임명됐어요. 그리고 기획은 누구 하냐?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 다음에 부대 출동과 관련돼서는 누가 했느냐? 특전사령관이 했어요. 총장으로서 군 검찰에 대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전사령관 그리고 박첩사령관에 대한 반란 부승천 의원님 아예 5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이제 다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아닙니다. 아이 그건 좀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진행을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격이 있게 좀 하시죠. 예. 김병주 의원님, 오늘은 현안질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걸 최고위원들부터 먼저 하고 나가시게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걸 자꾸 위원장한테 자꾸 그렇게 따지자고 하는 거예요. 부승찬 의원님 이제 끝났는데요. 저는 계속 연이어서 5분을 더 드려서 하시는 게 좋겠다. 추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추가 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령관 임명되고 나서 방첩사령관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하셨어요? 계엄사령관 임명 후에는 시간은 모르겠지만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상황 좋지 않은데 경찰 병력이 부족하니까 협조를 좀 사령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에 군이 이제 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 계엄군 헬기가 24차례 왔을 때 방첩사 인원들이 함께 탑승한 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예? 지금 방첩사령관을 패싱하고 모든 라인이 새롭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지금 군형법상의 반란이에요, 반란. 그 다음에 상관이 뭐라고 군형법에 되어 있냐면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령관님은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가 사령관님의 명령 없이 사령관님의 임명하기 전에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이죠. 군형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5조를 보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지금 국회 작당한 겁니다. 사령관님을 빼놓고 작당을 했어요.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본청,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총을 겨누고 거기에 보좌 직원들이 소화기로 맞고 이랬어요. 그래서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이 사령관들 말입니다. 그래서 육군 검찰에다가 사령관님은 하셔야 돼요. 군형법상의 제2조의 상관이시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사령관님이 수사 대상이 될지언정 이 사령관한테 보고 안 하고 행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수사 지시하실 겁니까? 예, 관련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수사 지시하세요. 제24조 군형법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 지역에서 지휘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요. 이거는 사령관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휘관이 사령관이 온포스트 하라 했는데 이 지역을 이탈했어. 이탈의 죄에 해당돼요.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게 군이 사는 길입니다. 총장님. 저는 총장님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존경받고 후배들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왜 화살을 혼자 다 맞고 계시냐 이거예요. 질의하는 저조차도 가슴이 미어져요. 개인적으로 박안수 장군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총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국민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거는 이 명령 체계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 군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총뿌리를 외부 위협이 아닌 국민을 향합니까? 군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죠. 아닙니까? 예,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제 총장님이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 딱 하나입니다. 엄정하게 수사 지시를 하시고 나중에 안타깝지만 총장님께서도 수사 예산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 허영 의원님하고 항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중체대한 45년 만에 이러한 국가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가가 완전히 흔들렸죠. 국민들은 밤잠을 못 주무시고 두려움 속에서 한반도 전체가 혼란 속에서 있었고요. 이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제사회로부터 국격을 손상시킨 엄청난 이러한 사항이죠. 내란죄. 실제 이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핵책으로 저는 보는데 이럴 때 핵심적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게 당연하죠.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그리고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장관은 정인이나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제대로 된 걸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만약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오늘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은 내일 다시 한번 이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들의 궁금한 의혹을 우리 국방위가 그래도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할 도리죠. 사실은 비상계엄이 열렸을 때 저도 바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체포되지 않을까 하는 아마 우리 야당 의원들은 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문이나 그런 데를 못하고 일부러 밤을 넘어서 오시다가 다친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고 국회가 유린됐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국방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순서나 이런 걸 정해서 좀 가능하게 좀 했으면. 네. 조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 드릴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에 따르게 되면 비상계엄 이후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 3가지 등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아닌 예컨대 전시계엄, 대기계엄 등을 선포하고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을 국방부에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의원님 그거는 뭐 가정에 의한 거니까 제가 거기에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총장님, 똑같은 이유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기계엄을 선포하라고 시행 명령이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관련된 데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한 참담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분명한지 여부를 잘 따져서 했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있어서 국수본에 고발 조치되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인수 총장님을 포함한 707 단장 등 현역 군인들은 군사 반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군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과거 전두환 노태우 그 수사 및 재판을 보게 되면 내란 및 군사 반란으로 두 혐의가 동시에 대응되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각각 무기 17년을 받았습니다. 차관님,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를 책임지고 계신데 이 군사 반란 관련자들을 모두 이병으로 강등시키고 강제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 군 경찰,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 그 관련된 것에 대한 법적인 된 판단과 정의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군사반란 내란죄라고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려를 알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가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중앙동안 사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발된 사람 말고 현직 군인 중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왔던 707, 1공수 같은 경우 그 각각의 단장들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군사 반란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군들이 여전히 707 특임단을 이끌고 여전히 1공수 특전 여단을 이끌고 그 외에도 지금 13특임 여단, 3호 특임 대대, 9사단 다 동원됐거든요. 이번에 지시 명령을 받고 동원된 계엄군의 지도급 장군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저희 공수처, 검찰, 국수본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 고발이 돼 있고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와 끝날 때까지 이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제가 여전히 특임단, 공수, 특전단 임무를 맡기실 거냐는 거죠.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가 진행되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과 합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히 규명이 안 됐는데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조치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왜 자체 규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떤 연유로 707이 1공수가 3공수가 동원된지 조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완료되기 전에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체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군사 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매우 높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무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전국에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적이 있습니까? 예, 설치됐습니다. 21사단 위치된 양구에 설치되었습니까? 예, 설치될 걸로 생각됩니다.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지역계엄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된 것 같습니까? 네, 네. 그런데 언제 설치된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은 3일 밤 11시 25분경이었습니다. 맞죠? 예, 25분 30분 사이. 예, 예. 그런데 양구구청에는 지금 그 지역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양구구청은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30분 전 10시 50분에 계엄군에 의해서 양구구청이 군사정찰을 점거되었습니다. 그건 강원도민들 구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문을 안 났지만 사령관께서 임명되기 전 30분 전에 군사정찰이 양구군청에 진입을 해서 점거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총장께서도 지시한 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령관도 지금 임명이 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령관께서 임명 안 되셨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누가 군사경찰에게 양구군청 진입과 점거를 지휘한다는 거죠? 이거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식 조직과 별도로 우리 지금 그 해외 도피 우려가 의심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선을 동원해서 21사단이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사선을 동원해서 점거했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운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이 임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구군청에 군사경찰이 진입한다는 거죠? 조사, 이거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사기관 조사인데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이 뭐 명확하게 팩트라면은 저희가 관련된 것을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총장, 예, 오전에는 총장께서 별다른 지시나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한테 전화를 받고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3번 정도 있습니다. 뭔 내용이었습니까? 예, 첫 번째 11시 30분 어간에 포고령 1호를 내린 상태에서 한 7분 정도 지난 순간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경찰청에 포고령을 데려갔다고 알려주고 포고령 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경찰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병력의 증가를 요청을 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를 꼭 집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선관위 관계 상당히 미스터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하려고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투표로 막으려고 했거나 이렇게 아마 추측적으로 가능한데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엉뚱한 선관위로 방첩사를 사복자를 배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시를 해놓고 몰라요? 옳은 지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병력을 경찰 병력을 배치를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 국회는 이제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병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총장, 자, 이거 시간이 없고, 당시 수방사령관이 국회 현장에 와서 상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상주를 시켰습니까? 예, 상주를 시킨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중간 지휘소가 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통화하는 중에 현장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령관이 현장에서 실탄과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휴대하고 상주한 걸로 여겨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방첩사 체포조가 요원들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 회사 48기구만요. 이분이 욕설을 해가면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기본적인 알고 국감 뭡니까? 오늘 이 장에 이 역사적인 현장에 나오셔야지. 에? 방첩사 체포조가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 이 쌍욕을 하면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예, 그걸 모르겠습니다. 녹음까지 돼 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계엄사령관이 모른다고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국헌이 문란하고 군 기강이 저는 문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원식 안보실장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고 또 차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군의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군 기강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예, 부적절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 이번 군 장성 인사를 보면은 육군에 중장 진급자가 없어요. 육군보다 훨씬 규모가 3분의 1도 안 된 해군군은 3명씩 있는데 육군이 훨씬 규모가 큰데 왜 이번에 삼성 장군 진급자가 없습니까? 저는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삼성 진급자가 안 나온 걸 처음 봤습니다.
제가 뭐 군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소장들을 진급시켜서 중장을 시키면은 특전사 사령관이나 곽정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 계엄의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일부러 삼성양군을 진급을 안 시킨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은 오랫동안 몇몇이서는 오랫동안 이 계엄을 준비해왔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답변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총장, 예. 당장 말이죠. 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보직행시키고 수사시키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죠. 절 보세요. 두 분 다 천천히 한번 얘기합시다. 자, 총장 사법적 책임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부승찬 간사께서 평소에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았다. 그죠? 예, 받았습니다. 그 뒤에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받았습니다. 본인의 무능, 잘 모르는 거, 무슨 법에 무슨 뭐 이렇게 무지한 거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법적인 책임이 문제입니다. 이 지휘권의 문제예요. 계엄이 발표되고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포고령이 딱 나온 이상 그때부터 모든 계엄 사무, 즉 계엄에 관한 행정과 사법 사무는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하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 아주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모두 다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묻습니다.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넘어가는데 경찰 6명의 제재를 받았어요. 6명.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아까 3번 통화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회 통제하라고. 아닙니까? 예, 그죠? 아, 형님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죠? 대답해봐요. 예,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 하달되었다고 연락했던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한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본인이 한 거라면 그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하는데 뭘 확인해 본인이 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맞겠죠?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 다시 올리면 포고령을 언론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포고령에 대해서 7분 후에 경찰청에 알려주라고 지시를 받고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진 게 없으니까 장관님 폰을 좀 이렇게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거기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항의 포고령에 따라서 조치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포고령 1호가 국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지. 그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검찰과 경찰이 양쪽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직권남용죄,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외양을 취할 겁니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무를 원래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무슨 특임부대니 707이니 공수 1공수 여단이니 전부 다 계엄사령관이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서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군부대 작전권이 아니죠. 계엄사무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분명하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고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출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본 의원은 이 조물하게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간 없이, 간 크게, 간이 배 밖으로 하듯이 포고령이 떨어진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직접 군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한다, 국회까지 난입한다, 무장을 했다.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지금 직권남용으로만 요 조물애기들 김영현 이 사람들만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엄중한 사태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돼. 검찰은 수사권 없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경찰이 해야 되는데 국수본 택도 없어요. 국수본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합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장관 대리께 묻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즉각 군 검찰, 군 경찰을 통한 수사권을 지휘를 해야 될 역사적 임무가 본인에게 지금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뭐 의원님 알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또 직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하지 말고 검찰, 경찰 다 모양되니까 지금 수사권 지금 돼가면서 지금 여기다 다 숟가락 하나씩 얹는 거예요. 예, 우리 여당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군의 명의와 군의 사기에 걸려서라도 정치 군인 말 그대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중한 임무가 우리 장관 대행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임무를 수행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과거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네, 장관 대리. 예, 지금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불안해하는 이유는 비상계엄 때도 불안했지만은 아직도 그 비상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이 현 자리에 다 그대로 있어요. 장관을 제외하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있죠. 제2의 비상계엄을 하든가 아니면은 실제 전쟁을 유발하는 어떤 국지전을 유도할 거 아닌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께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예, 국민 여러분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립니다. 다만 제2의 비상계엄이니 국지전을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또 저희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사실 하셔도 됩니다. 우려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3개월 전에 8월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앞으로 계엄할 것 같다. 그랬을 때 장관 대리 뭐라 했어요? 선동이라고 오히려 야당 의원 질책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사과 안 해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황당하죠. 그 주장이.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해서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 일단은 그 관련자들 내란죄에 관련된 지휘관들을 빨리 보직해임하고 수사를 해야 돼. 수사를. 그 장관 대리가 갖고 있는 수사기관을 동원을 해서 당장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든 하세요. 이것은 사실 내란죄의 현행범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하고 대통령부터 김용현 씨까지 다 잡아들이세요. 체포해서 수사를 하세요. 그래야 국민이 안심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거는 아까 앞에서 한기호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합참 갖고는 안 것처럼 되고요.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 예, 불법성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70년 동안 있었나요? 처음이잖아요. 예, 뭐 제가 군생활하고 지금 경험하고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안보 공백 없습니까? 예, 현재 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안보 공백이 없습니다. 생기죠. 사실 지난번에 이종섭 탄핵, 이번에 김용영 탄핵, 우리 민주당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계속 주저한 이유가 안보 공백이 생길까 봐 주저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보 공백이 장관 대리하고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유발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안보 공백을 유래한 유발자가 누구예요? 예, 현재는 뭐 장관께서 일련의 행동의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과하시고 사의 표명을 하신 것 때문에 면직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보고 또 후임자가 그분만이 아니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자가 주범이죠. 김용현하고. 당장 그런 조치를 하시고 그 계엄사령관 예, 계엄사령관은 요때 그 지역 계엄사령부가 언제 다 설치됐습니까? 지역계획 설치된 시간을 제가 못했습니다. 몇 개소가 설치됐어요? 예, 지구계엄사는 2개소고 지역계엄사는 한 10몇 개가 넘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 가동이 됐습니까? 완전히 가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하고 몇 번 통화했습니까? 특전사령관은 그 계엄사령이 된 이후에는 진행간에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로 어떤 통화했습니까? 주로 이제 그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 하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경찰은 아까 3번 경찰청장 통화했다고 하는데 2번째 통화가 그 당시에 경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좀 많이 해달라는 통화와 함께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다.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는 몇 번 통화했고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수방사령관도 그리고 요 끝나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방첩사령관하고 몇 번 통화하고 어떤 내용 했는지. 네, 방치사령은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그때도 이게 경찰 병력이 부족해서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은 한 7회나 5회 정도 됐고 그저 맨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찰이나 병력들이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나중에는 어떤 장소에 국회로부터 이탈해서 배치되어 있다. 뭐 좀 최대한 이탈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이것의 기획자는 누구라고 봅니까? 방첩사령관 김용현 대통령이죠.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계엄 준비를 한 이틀 전부터 했던 정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세요? 그리고 그 하상회의를 했다 했잖아요. 몇 시에 했습니까? 화상회의는 3일 날 10시 30분경에 정군 지휘관에게 화상회의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그때 장관님께서 이제 지휘관들에게 그 계엄 발령된 거 그리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는 말씀과 뭐 이제 임명, 명령 불령 시 항명죄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시작 계엄 시점의 화상이었습니다. 장관이 얘기한 거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관이 예하부터 지시했잖아요. 계략 여기도 그냥 자세히는 못 적고 제가 이 필기를 해놔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상회의상에는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항명, 예. 그리고 이제 육군총장을 계엄사령에 임명한다. 참모차장이 합참차장을 계엄부사령관, 그리고 합참계엄과를 좀 계엄사령을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김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